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하고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일단은 전략적인 가격 부분들을 만원 부근으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나가지고 공시가 나왔었어요. 공시가 나왔는데 댓글을 좀 이제 잘 보시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던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석 능력이 있니 없니? 저번에 공시 내용만 읽다가 끝났니 안 났니? 안 보면 되지.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뭐 제가 그동안 공시 읽고 어떤 거다 설명드리고 투자인프라코 중공업 증권사 다 전화해가지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풀어서 질문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답변 드리고 설명을 계속 해드렸었어요.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면 뭐가 남습니까? 예, 뭐가 남아요? 인성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변죽이라고요? 변죽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만원 부근 된다, 이게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됐다, 뭐 공식 풀이 다 해드리고 뭐 어떻다, 뭐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게 변죽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주세요. 다 풀어드리고 있잖아. 근데 변죽이라고 굳이 뭐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어요? 공시가 나왔는데 내일 이런 부분 풀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할 줄 모르시는가 봐요. 심지어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로 정정 공시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정정 공시가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소식이 회사 분할 결정 4시 58분에 나왔어요. 영상을 촬영할 때 제가 몇 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정정 후 분할 합병, 합병 일정 그런 부분들 신주인수권 관련해 가지고도 나왔어요. 이렇게 신주인수권 분할 상장. 신주인수권 5천억 원 가량 공모 발행했는데 이거 그냥 뭐 분할 합병 비율이랑 동일하게 분할이 된다. 근데 이것도 제가 수정 공시가 나올 거다. 신준수권에 관련돼 가지고 분할 동일 비용으로 분할해 가지고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 근데 수정 공시가 추후에 나올 거니까 그때 보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얘기를 안 보고 꼭 이렇게 댓글을 달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는데 비아냥거리는 걸 제가 댓글 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관련돼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댓글에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이전 영상에서 신주인수권 또는 부채 관련해서 워런트 등등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관련 비율로 분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련 내용들은 수정 공시가 나올 것이다라고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수정 내용들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그냥 최대주주가 두산이며 두산이 두산 퓨어셀이랑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이랑 퓨어셀 지분을 두산으로 주고 두산중공업이 두산이 두산중공업한테 자, 두산이 이 두산중공업을 브리핑을 해드리면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두산이 두산중공업한테 퓨어셀 지분을 줬어요. 현물 출자로. 현물 출자를 줬는데 중공업이 줄 게 없어요.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제3자 배정으로 두산한테 지분을 유상증자해서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분율이 최대 주주가 두산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두산이며 두산인프라코 최대 주주는 두산중공업이다. 지분율이 소폭 상승했고 신주인수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의 두산중공업 신주인수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34%에서 34.20%로 변동이 좀 됐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분할 합병 관련해 가지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는데 이게 하였습니다. 했다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재무 상황은 감사받은 별도 재무제표로 수정을 했다라는 내용들로 변경이 됐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 상황이 되겠죠. 배정 기준일이 7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수정이 됐어요. 배정 기준일이 분할 합병 반대 통지 이상 접수기가. 그러니까 난 이거 반대야. 반대니까 니네 반대 매수해줘.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게 4월 28일, 5월 12일까지로. 제가 그동안 10일 2시까지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10일 증권사에 요청을 하는 게 12일 2시까지.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수정이 된 거예요.
신주주권 증권 관련해가지고 분할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정봉 씨에서도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었거든요. 그 키워드를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건데 뭐 공시 내용만 읽다가 끝났다라고 하니까 뭐 저도 좀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긴 한데 분할되고 관련돼 가지고 수정 공시가 또 나올 거라고 한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나올 거라고 한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말씀드렸었잖아. 부사채 등 동일하게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정지가 되고 두산인프라 중공업으로 동일 비율 주식이 동일 비율로 나누는 것처럼 동일 비율로 나눠지고 변경이 상장된다. 두산중공업으로 변경돼서 워런트가 된다. 단주 미만 1주가 안 되는 그것들은 이제 절사를 해가지고 이제 변경 상장, 신규 상장을 할 때 그때 종가로 현금으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준다. 그런 것들로 수정이 된 게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 여기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좀 생기기도 하겠죠. 여기서 이 내용들이. 사실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중공업 브리핑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공업에는 어느 정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중공업에서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주시라고 설명을 해서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든 부분들은 다 알지는 못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거를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굳이 이딴 식으로 댓글을 좀 다를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제가 그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알아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거를 한 10월 11월부터 브리핑을 계속 드렸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이 결정이 되기 전부터 브리핑을 드렸던 거야. 근데 이게 변죽입니까? 응? 제가 좀 그동안 뭐 댓글에서 그냥 뭐 비아냥 이렇게 하고 뭐 악플 이렇게 올리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뭐 그러니 했어요. 그러니 했는데 이런 식의 댓글을 딱 보니까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뭐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여러분 제가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정정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든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렇게 댓글을 올리면은 뭐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가능하면 모르는 부분들은 질문을 주시고 제가 모르는 것 같으면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댓글에 저런 식으로는 좀 해주지 말아주세요. 결국엔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엔 시간 다 보내잖아. 다른 분들 결국 피해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자, 일단 만 원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유들이 있죠. 만 원 이전에 8,500원 가량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적정 가격이 만 원 정도 가량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만 원 부근이 이전에는 약간 저항 구간 역할을 좀 했었는데 돌파를 했으니까 지지 구간 역할을 좀 해가지고 만 원 부근까지 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부근이에요, 부근. 여기 이 구간에서 심리적인 요인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날도 계속 무조건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으니까 가능성들은 열어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을 때 만원 부근까지 이제 지금 서서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와중에 주가가 저렴하게 내려가면 주가가 저렴해진다라고 그런 판단이 되면 매수세가 더 들어오는 거라고 했죠. 그게 뭐 주식의 기초예요. 근데 며칠 동안 저렴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렴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상장 그 8,500억 원 주일수 나누면은 만원 부근이 된다라는 것들과 반대 의사 청구를 하면은 8,220원 이 가격도 나중에 수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수정 공시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반대 의사 청구를 하면은 8,220원이라는 그 가격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점점 그 가격에 가까워지는 그 가격이라고 그게 점점 저렴해지는 그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을 이해를 하세요. 핵심을. 자, 주식수, 두산인프라코를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두산중공업을 배정받는 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매수가, 두산인프라코를 매수하는 가격이 두산중공업을 배정을 받았을 때 그 가격이 된다라고 비율에 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 부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 매수세가 점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외국인이랑 기관, 금융, 보험, 투신 이렇게 매수세가 점점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명확하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가가 만원 정도까지 여기 22평선까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지는 않은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주말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금, 토, 일, 월, 수, 계속 댓글로 이렇게 좀 시달렸거든요. 시달려서, 주말에, 월요일에 제가 뭐 죄송하다,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두산 인프라코를 안 찍을까봐, 그냥 안 찍고 뭐 이런 욕 안 먹고 말지. 굳이 뭐 찍어가지고 욕 먹을 필요가 뭐 있나 싶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댓글 안 올려주시고, 저런 댓글만 계속 올라오니까 저도 기분이 좀 좋진 않네요. 굳이 뭐, 욕 먹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댓글도 계속 올라오면은, 굳이 뭐 투자 인프라코어를 안 찍을까 봐요. 자, 오늘 뭐 제가 하소연을 좀 드리면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기분 나쁘신 분들도 좀 분명히 계실 텐데 한번 좀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굳이 뭐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볼 필요 없죠, 굳이. 도움이 되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보세요, 그냥.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 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단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